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뻐 보이지가 않아. 심지어 촌스러워 보여. 메이크업을 뭔가 잘못한 거죠. 안녕하세요, 뷰리님들. 뷰티라이프 송유정입니다. 제가 40대 후반에 신문 칼럼과 라디오 방송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메이크업이 주제로 나올 때면은 꼭 이 말을 했었어요. 메이크업 성형이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메이크업을 제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성형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랜 세월을 뷰티 강사와 뷰티 교수 생활을 하면서 24년차 강의하고 있는 게 바로 메이크업과 분장이에요. 피부와 이미지 메이킹 강의는 10년이니까 메이크업으로 잔뼈가 굵은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크업을 잘 하려면 메이크업에서 꼭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만 콕콕 집어서 차근히 알려주고자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초 단계인데요. 메이크업 전에 기초 화장품은 2단계나 많이 발라도 3단계 정도만 바르세요. 기초 제품을 바른 후에는 손등으로 눌러서 끈적임이 없이 잘 스며들게 발라야 베이스 단계를 밀리지 않고 탄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팩트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품들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좋으면은 계속 발라가면서 레이어링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단계를 건너뛰든지 불안하다 싶으면은 얇게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인데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요. 베이스에서는 질감, 두께감, 색감 이 3개만 기억하세요. 먼저 질감은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에 따라서 지성이면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데 3개는 다 리퀴드 타입이에요. 같은 리퀴드 타입에서도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은 에스티 로더 제품이고 맥 제품이고 이건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인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수분감이 많은 게 이 아르마니 제품이에요. 이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고 쿠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우더리한 제품을 선택해야겠죠. 팩트를 사용하고 나서는 손등으로 눌러봤었을 때 뽀송뽀송하게 발라주고 건성 피부는 크림 타입이나 액상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맥 제품은 같은 리퀴드 타입이라도 약간 크리미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고 건성 피부는 팩트를 사용을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다 바르기보다는 T존과 사이드 부분 이런 곳만 발라서 건조함이 심한 애플존은 그대로 두어서 촉촉함을 유지시키세요. 다음은 색상인데요. 파운데이션 색상을 선택할 때에는 본인의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것을 선택하는데 다크닝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때는 뽀샤시하게 예쁜데 저녁 때쯤 되면 칙칙해지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닝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한 톤 밝은 색상을 선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파운데이션 색상을 선택을 할 때에는 얼굴과 턱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얼굴과 목이 동떨어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줘서 세련된 베이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정말 중요한 두께감인데요. 온 얼굴을 같은 두께로 바르면 얼굴이 정말 달덩이처럼 보이겠죠. 둥글고 크게. 얼굴에서 가장 피부가 두꺼운 곳이 이 V존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사이드와 안쪽으로 가면서 펴발라 주는데 얼굴의 가장 바깥쪽은 맨 얼굴로 두세요. 그래야 얼굴에 입체감도 생기면서 작아 보여요. 세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상을 결정하는 아이브로우, 눈썹인데요. 눈썹의 색상은 본인의 모발이나 눈동자 색에 맞추고 그릴 때에는 정말 진하게 그리지 말라는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썹 색도 연해지고 또 숱도 많이 빠져나가면서 눈썹이 흐려지니까 눈썹을 굉장히 진하게 그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진하게 그리면 일단 촌스러워요.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고 메이크업 트렌드도 아니고요. 눈썹의 전체적인 길이는 입꼬리를 지나서 눈꼬리를 지나서 이 부분이 눈썹 길이인데요. 이런 거 귀찮다 싶으면은 가장 쉽게 본인의 눈보다는 길게 그려야 돼요. 눈썹을 너무 짧게 그리면은 상대적으로 눈이 작아 보이고 이 관자놀이 이 공간이 너무 비어 있어서 얼굴도 크게 보여요. 그리고 색에 농담을 주는데 눈썹의 앞머리는 연하게, 두 눈썹 다 이 앞머리 쪽이 연하죠. 앞에부터 끝에까지 색이 똑같지 않아요. 사람을 봤을 때 처음에 시선이 머무는 곳이 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앞머리가 색이 진하면은 인상도 강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게 되는 거죠. 눈썹 퍼머넌트를 해서 눈썹이 한 톤이다 싶으면은 매트한 타입의 베이지 컬러로 눈썹의 앞머리를 좀 눌러서 톤 다운을 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앞은 색감이 연하고 뒤로 가면서 색감이 진하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색에 농담을 주면은 눈썹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아이섀도는 베이스 색상과 포인트 색상이 경계가 지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시키는데 끝쪽에서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힘을 빼는 거죠. 뒤로 가면서 힘을 빼서 어디에서 섀도우가 끝났는가 명확하지 않게 터치를 하세요. 언더 섀도우를 해줄 때 눈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윗부분은 입체감이 있지만은 이 아랫부분은 좀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터치를 했을 때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아래가 연결감이 있어서 또 커 보이게 되는 거죠. 언더 앞머리에 연 핑크나 연 베이지로 앞머리를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언더의 눈 끝쪽은 위에서 아이라인을 스머지 시켰던 포인트 컬러로 이 색이거든요. 위하고 연결감을 주세요. 그랬었을 때 눈이 훨씬 더 선명해 보이죠. 언더 섀도우를 해줬을 때 눈이 커 보이기도 하고 감성적인 눈매 연출이 됩니다. 다음은 치크인데요. 40대로 접어들면서 얼굴의 전체 라인이 살짝 무너지죠. 피부빛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나이부터는 꼭 블러셔를 해주면 좋아요. 치크를 하면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에서 중안면의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리프팅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혈색도 좋아 보여서 치크만 잘해도 선호살은 좋기 젊어 보여요. 치크의 위치는 중안면을 줄여주고 얼굴에 리프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은 브러쉬로 눈 아래로 올라가서 관자놀이 쪽으로 가면서 살짝 넓혀주세요. 그러면 중안면에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또 관자놀이 쪽으로 올려주면서 리프팅 되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어요. 블러셔를 할 때 정말 피해야 할 것이 나 치크 했어 하고 너무 티가 나게 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화장법이에요. 얼굴에서 혈색이 살짝 도를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다음은 쉐이딩인데요.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쉐이딩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메이크업이 좀 텁텁해 보이고 두꺼워 보여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인데 쉐이딩을 하는 방법을 안내할게요. 연한 거에서부터 진한 것으로 섞어서 브러쉬 겉에만 묻지 않게끔 속에까지 잘 집어넣어 주고 색 조절을 한 다음에 광대 쪽에서는 안에서 모발 쪽으로, 턱 라인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쌓듯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쌓아 주듯이 하면은 여기에 음영이 생겨서 얼굴이 정말 입체감 있어 보여요. 그래서 턱 라인에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쉐이딩을 합니다. 다음은 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본인의 입술색보다 한 톤 정도 어둡고 진한 색으로 립 라인을 립 펜슬로 전부 그리는 게 아니라 입술산, 구각, 아랫입술의 끝 이렇게만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납작한 립 브러쉬를 이용해서 립 펜슬을 그렸으면 여기에서 살짝 위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럼 이 인중이 짧아 보여. 나이 들면 인중이 길어지죠. 인중이 짧아 보여서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립 라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물을 머금은 듯한 피부로 표현하고자 하면은 이런 밤 타입을 바로 얼굴로 가지고 가서 표현을 하면은 메이크업 했던 게 뭉개질 수 있죠. 그러니까 손등에서 충분히 약지에 눈 아래에서 광대 위쪽으로 살짝 위로 올라가게 요 정도만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얼굴 선이 잡히면서 얼굴 모양이 이뻐 보이고 피부는 정말 좋아 보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메이크업 영상에서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한 부분을 완벽하게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마다 80%만 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모두 끝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눈썹이 조금 연하게 그려졌다든지 아니면 섀도우가 좀 약하다든지 피크가 색이 좀 부족할 경우에 보완해 주는 게 훨씬 메이크업이 쉽고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메이크업에서 꼭 필요하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메이크업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억해 두었다가 메이크업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뷰리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